이 영상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창작 드라마이며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빚이 7,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회사 총무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법원에서 급여 압류 통보가 왔다고. 이른 새벽 4시 30분 버스 차고지 기사 대기실 태수 출근 준비를 하며 핸드폰을 확인한다. 총무팀 김대리의 문자가 떠 있다. 태수. 기사님, 내일 오전에 총무팀 좀 들러주세요. 법원에서 온 서류건으로 확인할 게 있어서요. 태수의 손이 떨린다. 결국 왔구나. 강태수 씨, 45살. 시내버스 기사로 23년을 일했습니다. 월급은 세전 320만 원. 가족은 4식구. 고등학교 3학년인 딸과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버스 운전석, 첫 차 운행 중 태수, 핸들을 잡고 있지만 시선이 흔들린다. 정류장 안내 방송이 나온다. 다음 정류장은 중앙병원입니다. 승객들이 타고 내린다. 태수는 기계적으로 인사한다. 안녕히 가세요. 7,200만 원. 이 빚은 3년 전 친형의 사업 보증을 서면서 시작됐습니다. 형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냈고 태수는 5천만 원 보증을 섰습니다. 하지만 형의 가게는 코로나 이후 6개월 만에 문을 닫았고 보증 채무는 고스란히 태수에게 넘어왔습니다. 태수야, 네가 아니면 안 된다. 은행에서 보증인 세워야 대출이 나온다고 했어. 따길루라 일러들 브랜더만 장사 잘 되면 바로 갚을게. 형, 나도 애들 키우느라 빠듯한데 내가 동생 잘못되게 하겠냐. 제발이다. 태수, 고민하다가 도장을 찍는다. 형제니까 피부티니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아니라 6개월 만에 폐업했고 형은 빚을 떠안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태수에게는 5천만 원의 보증 채무와 이자가 남았습니다. 현재 버스 종점 대기, 시간 태수.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을 먹으며 통장 앱을 확인한다. 12만 3천 원 태수. 김밥을 삼키지 못하고 그대로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있다. 월급날이 이틀 남았는데 2,500원짜리 김밥도 아깝네. 보증 채무 5천만 원은 3년 사이 7,200만 원이 됐습니다. 카드론으로 이자를 막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카드값을 메우는 돌려막기의 연속. 월급 320만 원 중 200만 원이 이자와 최소 납부금으로 나갑니다. 남은 120만 원으로 내 식구가 한 달을 버팁니다. 저녁 18시 막차 운행 후 차고지 복귀 동료 기사 형철이 다가온다. 태수야, 오늘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형. 괜찮아. 거짓말. 나 너랑 10년 넘게 같이 탔는데 모를 것 같아? 빚 때문이지? 태수. 말없이 고개를 숙인다. 태수야, 나도 5년 전에 회생이라고 들어봤어? 들어는 봤는데 그거 하면 회사에서 잘리는 거라. 아니야? 신용불량자 되는 거고. 아니야? 나도 그렇게 알고 3년을 더 버텼는데 그게 독이었어. 법원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으면 회사도 손 못 대. 형, 나 내일 총무팀 불려갔어. 법원에서 급여 압류 통보 왔다고. 뭐? 압류 통보가 벌써? 어떡하지? 회사에 빚쟁이인 거 들키면 애들 학교에도 소문나면 주먹을 쥔다. 급여 압류.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태수의 월급 일부를 강제로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태수가 두려운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에,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 그 수치심이 더 무서웠습니다. 밤 10시 집 현관 앞 태수.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문을 연다 왔어. 오늘 막차 늦었네. 저녁 데워줄까? 아니야. 편의점에서 먹었어. 거실에는 딸 민지가 수능 문제집을 풀고 있고 아들 준호는 학원 가방을 메고 나간다. 아빠 왔어. 나 학원 갔다 올게. 그래.
조심히 다녀와. 준호가 나가고 태수는 소파에 털썩 앉는다. 아빠, 나 다음 주에 수능 원서 접수하는데 대학 등록금은 괜찮은 거지? 태수, 순간 말문이 막힌다. 응, 걱정 마. 아빠가 다 준비해놨어. 고마워, 아빠. 나 열심히 살았어. 안 받을게 살기. 태수, 딸을 보며 억지 웃음을 짓는다. 대학 등록금 1년에 800만 원. 준비된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 앞에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수능을 코앞에 둔 아이에게 걱정을 끼칠 수 없었습니다. 침실. 밤 11시 30분. 아내 미선이 잠든 옆에서 태수는 핸드폰으로 급여 압류를 검색한다. 월급의 2분의 1까지 가능. 단, 최저생계비 150만 원은 보호. 태수, 계산기를 두드린다. 320에서 절반이면 160. 최저생계비 빼면 10만 원 압류 10만 원이라도 지금 120으로 겨우 사는데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멍하니 바라본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압류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에 통보가 간다는 것, 총무팀에서 알게 된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아내와 아이들도 알게 될 거라는 공포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회사 총무팀 사무실 태수, 운행을 마치고 총무팀 앞에 선다. 문패에 총무팀 김대리라고 적혀 있다. 저 강태수 기사입니다. 아, 강 기사님, 들어오세요. 태수,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간다. 이거 법원에서 온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문인데요. 확인 좀 해주세요. 태수, 서류를 받아든다. 손이 떨린다. 에이스저축은행, 채무액, 5,200만 원, 압류 금액, 월 10만 원. 강 기사님 회사 입장에서도 난처합니다. 법원 명령이니 따를 수밖에 없고 다음 달 급여부터 10만 원씩 공제해서 법원에 송금해야 해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일 처음도 아니고 근무에는 지장 없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다만 말을 멈춘다. 다만요. 채권자가 한 군데가 아니면 추가 압류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회사에서도 계속 서류 처리해야 하니까. 태수, 말없이 고개만 끄덕인다. 에이스저축은행 외에도 카드사 3곳, 캐피탈 2곳이 더 있었습니다. 언제 추가 압류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그리고 그때마다 총무팀을 들락날락해야 하는 수치심. 버스 차고지 기사 휴게실, 점심시간 태수, 도시락을 먹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있다. 형철이 다가온다. 태수야, 밥은 먹고 다녀? 압류 확정됐어, 형. 그래서 내가 어제 말했잖아. 개인 회생 알아보라고. 형, 나 같은 사람도 되는 거야? 월급쟁이가 회생 신청하면 회사에서 안 좋게 보지 않아? 야, 나도 회사 다니면서 했어. 5년 전에. 지금도 이렇게 버스 몰고 다니잖아. 형이 개인 회생을 했어? 응. 빚이 6천만 원 넘었었어. 카드론, 대부업체 다 합쳐서. 월급으로는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었지. 근데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받고 법원에 신청했어. 5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갚고 나머지는 면책받았어. 그게 정말 돼? 당연하지. 너 지금 월급 320 받지? 그럼 충분히 자격돼.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 10억 이하, 담보 채무 15억 이하면 신청 가능해. 너는 7천만 원이니까 여유 있어. 근데 아내한테도 들키지 않아? 법원에서 집으로 우편오고 그러잖아. 그건 변호사랑 상의해서 조절할 수 있어. 나도 처음엔 아내 몰래 진행하려고 했는데 나중엔 털어놓는 게 나았어. 숨기면 더 힘들어. 태수, 고민에 빠진다. 형철의 말을 듣고도 태수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에게 말해야 한다는 것, 3년 동안 숨겨온 빚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 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입 없이 집 거실 태수, 퇴근 후
집에 돌아온다. 아내 미선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다 왔어? 오늘은 일찍 왔네. 손 씻고 밥 먹어. 응. 식탁에 앉는다. 딸 민지와 아들 준호도 함께 앉는다. 민지야, 오늘 학교에서 대학 상담 받았다며? 어땠어? 선생님이 내 성적이면 인서울 중위권은 갈 수 있대. 근데 등록금이랑 생활비 생각하면 좀 부담스럽긴 해. 여보, 민지 대학 등록금은 준비된 거 맞지? 적금 들어놨다고 했잖아. 태수, 숟가락을 들다 말고 멈춘다. 응. 걱정 마. 그나저나 당신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어디 아파? 병원 한번 가봐. 아니야. 그냥 운행하느라 좀 피곤해서. 억지로 밥을 입에 넣지만 넘어가지 않는다. 딸의 대학 등록금. 아내가 믿고 있는 적금.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적금은 1년 전에 깨서 카드값을 막았고 지금 태수에게 남은 건 7천만 원의 빚뿐이었습니다. 밤 11시. 편의점 앞 태수. 집을 나와 동네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있다. 담배를 피운다. 어떡하지? 진짜 어떡하지? 핸드폰을 꺼내 개인회생 변호사 상담을 검색한다. 무료, 상담, 분할 납부 가능, 급여 압류 중지 태수, 화면을 오래 바라본다 해야 하나 전화번호를 누르려다 멈춘다. 아니야, 좀 더 버텨보자. 혼자 해결할 수 있어.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는다. 하지만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압류가 시작됐고 추가 압류도 예정돼 있었습니다. 시간은 태수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틀 후 오전 10시 법무법인 상담실 태수, 운행 시작 전 시간을 내어 상담소를 찾았다. 상담사가 서류를 검토한다. 강태수님, 현재 총 채무액이 7,200만 원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월 소득은 세전 320만 원, 세후 280만 원 정도 되시고요. 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충분히 되십니다.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면 가능한데 7천만 원은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급여 압류가 시작됐는데 이것도 막을 수 있나요? 네.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면 법원에서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진행 중인 압류도 멈춥니다. 추가 압류도 못 들어오고요. 정말요? 그럼 회사에 더 이상 통보 안 가는 거예요? 네.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나면 모든 강제 집행이 중지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을 멈춘다. 뭔가요? 배우자분께는 말씀드려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가계 전체 소득과 지출을 법원에 보고해야 하거든요. 배우자 소득도 포함됩니다. 태수, 고개를 떨군다. 아내가 모릅니다. 제 빚을. 많은 분들이 그러십니다. 하지만 법원 절차상 배우자 소득 증명이 필요하고 나중에 알게 되면 더 힘들어지실 수 있어요. 차라리 지금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태수, 주먹을 쥔다. 알겠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온 태수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아내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기로 3년 동안 숨겨온 빚과 거짓말을,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겠다고. 밤 10시 집 거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태수와 미선이 마주 앉아 있다. 여보, 할 말이 있어. 왜? 무슨 일인데? 미안해. 그동안 숨긴 게 있어. 미선, 긴장한 표칭으로 태수를 본다. 나 빚이 있어. 7,200만 원. 미선, 순간 얼어붙는다. 뭐? 7,200만 원? 3년 전에 형 사업 보증 섰던 거 기억나지? 그게 형이 폐업하면서 다 내 빚이 됐어. 그동안 숨기고 카드로 돌려막기 하면서 버텼는데 미선, 손으로 입을 막는다. 3년 동안 혼자 그걸 감당했어. 미안해, 말 못했어. 당신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바보야, 우리 부부잖아. 왜 혼자?
짊어지려고 했어. 태수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이틀 전에 회사에 급여 압류 통보가 갔어. 법원에서. 그래서 변호사 상담 받고 왔어. 개인 회생이라는 거 개인 회생? 그게 뭔데? 법원에서 빚을 정리해주는 거래. 5년 동안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고 나머지는 탕감해준대. 그리고 압류도 멈춘대. 그럼 그거 해. 당장 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말고. 태수, 아내의 손을 꽉 잡는다. 아내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화를 내거나 원망하는 대신 미선은 남편을 안아줬습니다. 우리 같이 해결하자고. 그 한마디가 태수에게는 3년 만에 처음 느끼는 위로였습니다. 일주일 후 수원회생법원 접수창구 태수와 미선 함께 법원에 왔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해준다. 강태수님, 오늘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하시면 약 한 달 뒤에 개시 결정 나옵니다. 그때부터 압류 중지되고 변제 계획안 세우시면 됩니다. 변제 계획이요? 네. 태수님, 월 소득이 280만 원, 배우자분 소득이 150만 원 정도 되시니까 합쳐서 430만 원입니다. 여기서 최저 생계비 250만 원 빼면 월 180만 원 정도 변제 가능하시겠네요. 180만 원씩 5년이면 총 1080만 원입니다. 원래 빚 7200만 원 중에서 1080만 원만 갚으시면 나머지 6120만 원은 면책됩니다. 태수와 미선, 서로를 본다. 지금까지 사연극장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상황에서 개인 회생 파산이 가능한지 영상 설명란에 카카오톡 링크로 편하게 물어보세요.